네,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5분의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5인5색 수업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강의 좋으셨죠? 네, 삶을 나눠주신 5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 네, 토크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전에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강의를 듣다가 이게 참 궁금하다 또는 더 듣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 순서 진행을 맡은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성초등학교 교사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선생님들께 질문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7분이 질문을 제출을 해주셔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다가 강사님들이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을 먼저 추려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출해 주신 분의 질문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동 수업으로 동료 교사 학부모 공개 수업을 진행할 때 왠지 나한테 온 질문인 것 같다 하시는 분 네, 준비해 주시고요. 교사 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좋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부과되는 건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첫 번째 질문이 올 줄 몰랐는데요. 백봉철 교사 임재일입니다. 네. 참 저를 안 잊어먹으시려면요. 최근에 하도 많이 들어서 공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만기를 닮았답니다. 맞나 보네요. 네, 네. 이건 이제 여담이었고요. 제가 교사 학습 공동체라는 책을 써서 10월 마지막 주 오늘 다음에 나온다고 해서 다음 주 초에 나와요 책이. 근데 그런 같이 이렇게 집필한 선생님들이 협업을 해서 같은 고민들을 그 안에 다 적어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솔루션들을 교사학습 공동체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중에요. 그래서 고민들을 넣고 함께 공감해보는 장을 면대면을 할 수 없는 부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 책을 좀 집필해봤는데 그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작은 학교에 있으니까 교사가 총 7명밖에 없잖아요. 육학급 경우에 7명밖에 없는데 전문자학습 공동체를 합니다 그랬더니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배움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 3명에서도 분명히 배움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3명은 제가 연구부장으로서 자발성에 의해서 모집을 했던 겁니다. 자발성에 의해서 모집을 했더니 그 안에서 서로의 단점들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석 달 정도 걸리면서 그때쯤 되니까 서로가 하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 문제인데 내 장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 무대 관계 개선이 되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단점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발성의 양날의 검이 있었더라고요. 나머지 4명의 교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도중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업 공동 나눔이라는 게 낯설고 좀 힘들고 안 해봐서 처음에 자발성이 없었던 경우도 있는 선생님들이 좋은 것 같은데 도중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 섬처럼 있는 선생님들이 그 말을 하기까지도 한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나눔은 내 장점과 단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자라고 받아들이는 그 공동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발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질적인 사람도 함께 왔을 때 더 배움의 폭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단점도 장점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때 저 사람의 단점이 나는 저 사람을 보고 다시 그런 반성을 하면서 다시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허용된 분위기 속에서 장을 모든 다양한 문화가 함께 있을 때 공동 수업과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여러 학교 선생님들과 공동수업 디자인 모임 같이 함께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내 수업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또 사실은 되게 부담스럽고 누군가 이렇게 피드백 해주는 것도 이렇게 익숙치 않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걸 이렇게 선뜻 받기도 왠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게 처음 하다 보면 되게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지만 막상 모임이 진행이 됐을 때 그런 면에서 저는 왜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연수나 내지 선생님들의 합의가 일단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면 나는 수업 디자인을 할 때 A라는 방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B나 C나 D에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네. 그리고 이거 해보니까 난 안 해봐서 낯설어서 약간 좀 어색한데 이거를 한번 해보면 이것도 괜찮겠는데 하고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천했을 때 기대 이상의 반응이 오면 이게 즐겁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게 꼭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이제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걸 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성된 수업 지도안을 그것도 이제 공개 수업하기 전에 뭐 한 일주일 전이나 3일 전에 했다. 그럼 난감한 거죠. 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건 좀 내용이 좀 그렇고 이 학습지는 너무 조금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래버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멘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좀 두고 하되 꼭 이렇게 완벽한 수업 지도안보다는 핵심 질문 수업의 뼈대만 짜갖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이제 뼈대만 있는 상황이니까 피드백이 와도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마다 수업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디어는 주되 실제로 수업을 지도안의 세안을 완성하고 학습지를 만드는 건 그냥 선생님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공개한 다음에 수업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지면 그런 우려나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수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수업자가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마 그러한 우려하는 문제점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선생님 내용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바꾸세요. 이거는 가장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그걸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함께 모색해가는 코칭의 방식, 어떤 장학의 방식이라기보다는 동료성을 기반으로 한 코칭의 방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수업자가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범위에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이게 좀 하면 할수록 이게 괜찮네, 실제로 했더니 반응이 좋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이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업을 공개하고 나누면서 처음에는 어색해도 시간이 갈수록 또 깊이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화화되면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두 분 설명을 들으시고 듣다 보니 또 질문이 생겼다. 이게 신규교사나 경력이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들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들으시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즉석에서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허승은 선생님께 아무래도 질문하시는 분 같으신데요. 6학년 학생들이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멋있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주실 수 있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이제 아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행동을 보고 그 문제 행동에 따라서 그 패턴을 좀 5가지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처럼 뭐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경우는 그 힘의 오용이라고 합니다. 그 3단계에 들어선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아이가 수업 중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 마라고 말했을 때 하지 않으면 그건 2단계입니다. 그 2단계는 그 관심 끌기 수준에서는 그냥 행동을 멈추는데 그 행동의 목표를 구분하고 나서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른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가 들어서면 또 그 둘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또는 쟤들도 그랬는데요. 또는 저 혼자 말한 건데요 라고 반응하면 이제 힘겨루기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4단계쯤 들어가면은 이제 선생님이 너 얘기했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무시합니다. 안 되겠다. 너 일어나. 싫은데요. 저 피곤한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럼 내려갈까 하고 갈 수 없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3단계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힘겨루기를 하는 아이들의 속마음은 나도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잘 힘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이 힘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희는 이제 친절하고 단호함이라고, 이 3단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친절함과 단호함이 동시에 그동안의 학급 경영에서는 친절함과 단호함은 별도였습니다. 친절함만 택해서 계속 가신 분이 계셨고 단호함으로 무섭게 가가지고 무서운 분들의 공통점은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결국은 그분이 결근한 날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대고 특히 교과전담 선생님들이 그 폐해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그분은 그 선생님한테 나처럼 카리스마 있게 대하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3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들러는 이제 그 친절함과 단호함을 동전의 양면으로 동시에 봅니다. 이게 저희가 바라볼 눈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은 친절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은 친절하게 받아주되 행동은 원칙대로. 이 원칙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원칙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이제 5월에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노나카 가부유케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이들과의 관계는 직물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가로로 된 실을 시실이라고 하거든요. 세로로 된 실을 날실이라고 하는데 시실은 친절함의 시간이고요. 세로는 날실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이 노나카 가부유케 교수님이 한 말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쉬는 시간은 시실의 시간일까요? 날실의 시간일까요? 날실의 시간이 아니라 시실의 시간입니다. 친절하게 돼도 됩니다. 수업이 그 다음에 점심시간은요. 역시 시실의 시간입니다. 농담 따먹게 해도 같이 지내도 됩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역시 시실의 시간입니다. 청소 시간도. 근데 유일하게 날실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 맞습니다. 수업입니다. 특히 초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예외를 두면 옆반 선생님, 옆반에서는 뭐 끝나는 파티에 그럼 우리도 할까? 옆반 영화 봐요. 그래 우리도 하지. 3월 4월로 이런 선생님을 고마워하고 막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5월 6월이 되면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7월 지나가면은 이제는 안 해주면 화를 내고 요구합니다. 이게 제가 봤던 거의 대부분의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학급 경영에서는 이런 힘겨루기가 들어올 때 선생님이 감정은 받아줘야 됩니다. 영화 보자고 수업 중에 선생님 영화 봐요 막 영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반에서 그랬거든요. 가방 싸서 가. 내가 전화해 줄 테니까 오빠 가고 싶은 반 가라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감정은 받아주고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진짜 전화 걸고 막 하는 신용하면서 오반 선생님 애 좀 받아주세요. 막 그게 아니라 감정은 받아주고 어떤 영화 보고 싶니? 그 영화 나도 보고 싶었는데 재밌겠다. 라고 하지만 감정은 친절하게 행동은 원칙대로. 하지만 수업은 선생님이 7월쯤 돼가지고 수업 교과서를 마무리됐을 때는 영화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반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점심시간에도 안 돼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20분씩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선생님의 원칙대로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서 수업을 예외로 두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반항과 무기력 지도는 어떻게 하나요? 또 옆반 남학생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며 분위기를 망치거나 욕과 야동 문제를 일으키는